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여러분 교재 29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295페이지예요. 자, 오늘 첫 시간의 진도입니다. 자, 진도는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네, 허가 제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 일단은 뭐 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처음으로 여러분이 접하시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일단은 개념 설명드립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준공급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절차, 뭐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아까 295페이지였죠? 네, 295페이지. 교재 295페이지인데 295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요, 여러분.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의의해서 개념을 적어뒀습니다. 적어뒀는데 그 의의 부분, 네, 1번에 보면은 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허가 대상으로 된 부분을 여러분들 책들을 많이 보고 싶어하는 눈치니까 그래 잠깐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십시오. 고기 드십시오. 네. 세 줄도 안 되잖아. 세 줄도 안 되니까 한 10초 하면 읽어볼 수 있잖아. 그죠? 읽어보시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보시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보고 앉아있어도 모르는데 보고 앉아있어야 됩니까? 고개를 들어야 됩니까? 네, 고개를 드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개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이제 개념을 정의할 거잖아. 네, 정의를 할 텐데 이거는 좀 필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필기, 그죠? 많이 하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좀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제목에 보면 의 뒤에 빈 공간이 있잖아. 그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네, 필기를 합니다. 네. 위에 있잖아. 이 제목은 적지 말고 필요 없잖아.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필기를 하면은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몇 번 드렸었죠. 필기를 깨끗이 잘해야 됩니까? 대충 메모하면 됩니까? 대충 메모하고 듣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필기는 깨끗이 잘하고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안 들으면은 그 필기는 꽝이죠. 네. 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 개발 행위부터 시작할게요. 이제부터 적어야 돼요. 개발. 자, 여기서 잠깐 좀 물어볼 거야. 개발 행위 허가할 때 이 개발 행위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 그 정관 신도시 개발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다음에 녹산 화명지구 신도시 녹산지구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 행위 할 때 이 개발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물어볼 테니까 제가 물을 때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개발은 이게 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우리 이게 앞에 우리 앉으신 선생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담 없이 나는 이게 개발이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개발은 뭐죠? 무엇이 개발입니까? 됐습니다. 진짜 정확하잖아요. 택지를 조성하거나 건축행위하는 것이 개발행위입니다. 그죠? 정말 정확해요. 네. 그 뒤에는요? 네.
내가 생각하는 이게 개발이야. 뭐 아무렇게나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뭐가 개발이죠? 네.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개발이다. 정확하죠, 그죠? 네, 그건 개발이잖아, 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수업을 할 때는 개발행위가 무엇인지 물으니까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 한 15명이 계속 옆에, 뒤에, 앞에, 뒤에 막 이렇게 물어갔었거든. 해운대는 2명이면 다 끝났습니다. 역시 그럼 개발이 뭐냐면은, 금방 말씀드렸죠? 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택지 등을 조성하는 게 다 개발 맞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위다라고 하면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뭐죠? 건축입니다. 건축행위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관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하잖아. 그럼 정관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거기에 택지 조성하고 상업용지 조성해서 아파트 짓고 상가 건축물 건축하고 이게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법상 개발행위는 곧 건축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이제 적어야 되죠. 네. 자,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할 때 그 개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자,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자, 첫 번째, 도시군 계획사업인 배웠었죠? 앞에서. 자,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국토를 개발할 때,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비도시군 계획사업이 있죠? 비도시군 계획사업. 비도시군 계획사업. 비도시군 계획사업.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죠.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2가지 방법이 있죠. 자,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 방법과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를 봐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은 도시계획과 그리고 군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은 3가지가 있었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은 3가지가 있는데 생각이 나야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3가지가 있었거든요. 또 3가지를 제가 적어버리면 또 여러분이 필기 부담을 느끼니까 일단 적지 말고 해보자고. 네, 아무튼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등 국토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잖아. 그러면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그렇죠.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으로 계획된 공적 개발이야.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형질 변경 등 국토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기 때문에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최소화할 수 있지. 그래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건축 등 이 공적 방법의 개발은 그 개발 행위를 허가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행 허가 제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이런 개발 행위는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기 때문에 따로 부산시청에 가서 그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의 허가 제도가 아니죠.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보십시오. 도시계획과 그리고 군 단위의 군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 행위가 이루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 곳에 아파트 지어버리고, 아무 곳에나 공장 지어버리고, 아무 곳에나 땅 산 다 밀어버리고, 이런 개발행위를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한다면은, 그것은 곧 무계획적 개발은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될 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를 시청과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야. 이것을 개발의 허가제도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라면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기 때문에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죠.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은 이 사적 개발을 시청과 군청에 가서 그 개발 행위를 허가받도록 합니다. 어디 가서 허가받죠? 시청과 군청에서 허가를 받는 거죠.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하면은요, 이걸 진짜입니다. 진짜로요.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들, 6개월 했을 수도 있고, 1년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공법을 한 6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에게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뭐죠? 라고 물으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시원하게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 말은, 한번 설명 듣고 필기는 해뒀는데, 연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 연습하지 않고 잘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좀 많이 해봐야 돼. 혼자 해보라고, 혼자.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방법도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방법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을 시청과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한다. 몇 번 해봐야 돼. 이걸 한 번도 말해보지 않고 덮어둬버리니까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고 6개월 공부해도 말 못하고 1년 공부해도 말 못하고 시험은 자꾸 준비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습하십시오. 어른들은 연습해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연습하시면 되고 이제 그럼 한번 보자. 이제 그러면은 이 제도에 의해서 말이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시청과 군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말이야.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하거나 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공작물 출지 등을 할 때는 그냥 해야 됩니까? 서울시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야 됩니까? 서울시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허가권자, 법상 허가권자는 부산시장이 허가합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 되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장이 개발행위 허가권자 될 거 아니야. 서울에서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하거나 택지 조성을 위한 형질 변경을 한다면 부산시청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법상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내려와서 허가해야 됩니까? 부산광역시장입니까? 부산광역시장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웃긴 거는요. 얼마나 어른들이 생각 없이 공부하는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죠라고 하면 거의 대답 못해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시청과 군청에 가서 허가받는 거다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시와 군의 관할 구역의 장들, 시는 해당 시의 시장, 군은 해당 군의 군수가 개발행위가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왜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 제도 속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막 쪽지에 적어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자시장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물으면 또 대답 못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항상 제도 속에서 이해해서 개념을 기억해라.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됩니까? 안 외워도 되잖아. 가장 좋은 방법은 외우지 않고 기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듣고 개념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뭐.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쪽지에서 외우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까지 자연스럽게 설명됐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할까? 그 허가 대상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 개발행위 허가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될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공부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해지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까? 허가 대상. 이 허가 대상은 다행히 여러분 교재에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편집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자, 여러분
295페이지 봅니다. 자, 교재 295페이지 보시면 허가 대상 해가지고 박스에 보십시오. 박스 안에 보면은 몇 개 있죠? 5개. 양괄호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개발인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표는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밑에다가 표 앞에다가 암기라고 적어. 진짜 외워야 돼요. 이런 개발인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개발인 허가 대상. 자, 박스 안에 같이 봅니다. 교재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교재에 있으니까 필기를 해야 됩니까? 교재에 활용하면 됩니까? 활용. 교재에 있는 거 쓸데없이 쓰지 마라, 이 말이야. 필요한 것만 딱 메모하면 되고. 알겠죠? 네, 시작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찾으셨습니까? 박스 안에 1번. 건축물의 건축. 건 동그라미 합니다. 근 동그라미 하세요. 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봅니다. 또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되어 있어. 공작물의 설치. 찾으셨어요? 공작물의 설치. 공 동그라미 합니다. 공 동그라미 하시고요. 네. 자, 그 밑에 봅니다. 3분의 내려오시죠. 3분의 내려오셔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나와 있네. 토지의 형질 변경. 자, 토 동그라미 합니다. 첫 글자 토 동그라미 하세요. 토지 형질 변경 토 동그라미. 그 밑에 봅니다. 4번에 토석의 채취라고 나와 있어요. 토석의 채취 토 동그라미 합니다. 토 동그라미 토 동그라미. 그 밑에 봅니다. 네, 3번 다음의 토지 분할.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분할할 때 토 동그라미 합니다. 토 동그라미 하시고 앞으로 듭니다. 앞으로 고개를 봅니다. 보니까 제가 첫 글자 제가 동그라미 해드리는데 첫 글자 동그라미 해드린 것을 딱 그대로 읽어보니까 근공 토가 몇 개입니까? 3개. 근공 토토토. 그렇죠. 3가지. 한 개 더 했잖아. 근공 토토토. 그죠? 근공 토토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연습 좀 해야 되죠. 근공 토토토 했는데 근이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자, 근은 뭐죠?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공은 뭐죠?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토가 시계 토토토 했는데 토가 시계인데 첫 번째 토는 토지 형질 변경. 연습을 좀 해야 되죠.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 그리고 토지 분할. 그럼 봐봐. 이거 5개잖아. 일단은 5개 했는데 이 5가지 개발행위를 말이야. 이 5가지 개발행위를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거 5가지 개발행위를 하면은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개발, 즉 공적 개발이니까 부산시장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돼. 근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거 5가지 개발행위를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 5가지 개발행위를 사적으로 토지 소유한다면은 불도저 사서 포크레인 가지고 임의로 밀어버릴 수 있습니까? 시청에 가서 허가받아야 됩니까? 시청에 가서 이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조금 더 이제 개발행위 허가지 되는 개념의 이해 범위가 좀 넓어지죠? 점점 넓어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까 남은 게 있는데 몇 번 남았어요 박사네? 아까 2번을 제가 빠뜨리고 왔죠? 이번에 녹지적 할 때 녹 동그라미예요. 녹 동그라미. 녹지적 할 때 녹 동그라미. 관리적 할 때 관 동그라미 합니다. 관 동그라미. 자연환경 보진적 자 동그라미 합니다.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진적 녹 동그라미 관 동그라미. 자연환경 보진적 할 때 자 동그라미. 녹관자 됐습니까? 녹관자. 그 다음에 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진적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몇 월? 1개월. 1개월 할 때 1 동그라미에 1. 1개월 할 때 1 동그라미. 네. 자,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자, 거기서 잠깐만 쌓아 놓는 행위 밑줄 거 봅니다. 쌓아 놓는 행위. 쌓아 놓는 행위 밑줄 것이고 여러분 쌓아 놓는 행위를 한자로 바꾸면은 쌓을 적자니까 적치행위라고 해도 되죠? 적치행위. 적치, 쌓아놓은 행위잖아. 같은 말로 해서 쌓아놓은 행위를 이꼴 적치행위라고 적어줍니다. 쌓아놓는 행위 밑줄 긋고 이꼴 적치행위 쌓을 적자 같은 말이니까 하고 적을 동그라미다. 적 동그라미 하세요. 적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은 자 금방 동그라미 한 거 잠깐만 여러분 녹지적 녹 동그라미 돼 있죠? 네, 녹지적 녹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녹 그리고 뭐죠? 관 녹관자 녹관자 그리고 몇 월? 1월 1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리고 녹관자 1적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합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 자 6개 건공 터터터 녹관자 1적 그렇게 옵니다. 다 외웠네요. 건공 터터터 녹관자 1적 녹관자 1적 그렇게 옵니다.
재미있죠. 네.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 근공, 터터터, 관자, 일적, 독관자, 일적. 그렇게 옵니다. 네. 근데, 진짜 옛날에 말이야. 한 15년 전에 시험 나올 때는, 근공, 터터터, 관자, 일적. 이거 노래하면은, 제목만 알고 있으면 답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어. 근데 요즘에는, 진짜로 이분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정말로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네, 컨설팅이 가능한지 이렇게 좀 깊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제목만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널 자기는 공부했다고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하는 거 다 암기했는데 시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야 돼. 시작합니다. 봐요. 자,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하면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단 말이야.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 인문서니까.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야. 그럼 잠깐 봐요. 이제 잠깐 보세요. 부산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부산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토지 소유자할 때는 임의로 해야 됩니까? 부산시청에서 개발이 허가 받습니까? 부산시청에서 개발이 허가 받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 공작물의 설치. 근데 솔직히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공작물이 무엇이냐는 막연히 알고 있는 개념은 있어. 맞죠? 공작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딱 말 그대로 가가지고 공작물의 설치가 무슨 말이라고 하면은 말은 할 수 있어 없어? 솔직히 없잖아. 그래서 솔직히 없다는 것은 공작물의 설치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법으로 규정하는 공작물의 설치가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봐봐. 보면은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말하는 거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인데, 그럼 잠깐만요. 그럼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워요. 건축고에서 배우게 될 텐데, 건축물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을 가하여 설치됩니까? 인공을 가하여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작물도 마찬가지고, 공작물도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하고 공작물을 구별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별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은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통점은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맞죠?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은 똑같은데 그 중에서 지붕이 있어. 지붕이 있으면은 건축물로 봐. 지붕이 존재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하고요.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작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법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분류 기준은 지붕의 유, 무. 지붕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니까 사직구장에 가서 응원하신 적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때 여러분 사직 야구장 이제 스탠드에 앉아서 여러분이 관중석에서 응원을 할 때 하늘을 한번 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하늘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죠? 도문구장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사직 야구장은 건축법상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에 해당됩니까? 공작물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강의 시간에 공부하고 계시잖아. 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봅니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하늘이 보인다고?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여기는 지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공작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이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공간에 앉아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통점,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같다. 지붕이 있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고 지붕이 없으면은 공작물을 보더라. 그러면은 사직 야구장, 네. 그리고 강안대교, 그리고 굴뚝, 대문, 옹벽, 통신용 철탑, 안테나, 통신용 철탑, 광고판, 광고탑. 우리 가끔 이렇게 주요 사거리 보면은 교차로 이렇게 사거리에 보면은 제 밑에 경축, 제 밑에 시민날 해가지고 광고탑 세우는 경우 봤죠? 이런 거 전부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금방 제가 쭉 나열한 것들, 굴뚝, 대문, 옹벽, 철탑 이런 거, 광고탑 이런 것은 지붕일 수 없어. 없으니까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야? 공작물이야. 그럼 봐봐. 이 공작물의 설치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산에서 말이야, 땅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부산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비도시군계획사업이니까 부산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제목만 외워서 됩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제목을 체크하고 빌펴고 독서실에 암기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수업을 듣지 않고 독서실에 앉아서 계속 암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암기만 하고 이해된 지식이 없어지니까 시험장에만 다 못 찬다. 그래서 독서실에 혼자 앉는 게 아니야. 제가 처음에는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뭐 진짜 말을 안 듣는 사람이어서 늘 수업을 안 듣고 독서실에 앉아 있고 다른 비디오나 보고 있고 다른 동영상을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보통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주변에서 수업 안 듣고 독서실에 다른 동영상 보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붙던 사람이 별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공작물이 설치됐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용질 변경. 너무 중요한 거야, 토지용질 변경.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하면 실무에 나가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 이 말이야. 그럼 법에 이렇게 돼 있어. 자, 개발인 허가를 받아야 할 토지 형질 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하면은, 국어적으로 하면은, 형질 변경이 뭐고,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완전한 개념이에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은 이거예요. 이런 자료 한번 봐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자료 보십시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거기서 끝났잖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뒤에 큰 말 있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그 모양을 바꾸면은 형질 변경이야. 그리고 뒤에 공유수면 매립도 토지형질 변경을 본다 이 말입니다. 법에서는. 그때 공유수면 매립할 때 공유수면 밑줄 거예요. 공유수면 밑줄 긋고 적어요. 이때 공유수면은 강, 호수, 바다 이렇게 나오고 강, 호수, 바다 등을 뭐라고 그래? 공유수면이라고 그러고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제 형질 변경이 뭔지 자 다시 보세요. 형질 변경. 이게 형질 변경이라고. 자, 다시 볼게요. 자, 고기 드시고, 자. 여기에 임야가 있어요, 여러분. 가수원 샀어, 여러분이. 가수원을 샀다고. 여러분이 가수원을 사가지고, 이 가수원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수원을 사서 전원주택 지으려면은, 가수원은 땅이 평평합니까? 요철입니까? 요철. 울퉁불퉁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집을 지어?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으면 집이 무너져 버린대, 이렇게. 이렇게 잠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밀어야 될 거 아니야, 밀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밀어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야. 밀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밀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앞에 밀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돼. 이것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밀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뭐가 필요하다고?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봐봐. 이 산이 높으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절토. 절단이 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토는 흙을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만큼 잘라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것을 절토라 그래, 절토. 다음에 계곡이 있어, 이렇게. 계곡이 있으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메워야 됩니까? 흙이나 자갈 바위로 메워줘야 될 거 아니야. 메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것을 낮은 곳을 흙이나 바위나 자갈돌로 이렇게 메워주고 덮어주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성토라 그래. 성토. 그러면은 높으면은 잘라내고 절토하고 낮으면은 흙으로 바위로 메워서 택지를 조성해서 평탄하게 고르게 된다고.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뭐라 그래? 정지 작업. 정지한다 그러냐. 정지, 평탄하게 고르는 거잖아.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토지의 겉모양을 바꾸는 개발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산 사고, 밭 사고, 논 사고, 대지를 사더라도 그냥 그대로 건축이 가능한 평평한 땅이 별로 있어? 없어. 없잖아. 거의 높으면은 잘라내고 낮으면은 메워서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소만될 수밖에 없습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 소만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토지 형질 변경을 잠깐 봐봐. 이 토지 형질 변경을 부산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그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다면은 굳이 시청에 와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을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시청과 군청에 와서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개발 허가 제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개발 허가 제도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슴에 딱딱 와닿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냥 개념 따로 외우고 개발 허가가 돼서 근공 특특특간자 일자 이거 외웠다고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척하면 안 돼. 이렇게 알아야 아는 거야. 나중에 이제 좀 이 개발 허가를 받는 과정, 개발 절차를 이제 배우고 나면 더 재밌죠, 이제. 이게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공유수면, 강호수 바다를 매립한 것도 형질 변경을 했죠?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법을 안 보고는. 그러니까, 강, 호수, 바다 등 공유수면 매립도 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입니까? 공작물 설치입니까? 토지 형질 변경을 봅니까? 토지 형질 변경을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 그 현대그룹의 정주행 회장님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이 우리 나라에 태어나신 것만 해도 난 민족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북한에서, 북쪽에서 혈혈단신 내려오셔가지고, 완전 무에서 뭘 창조했습니까? 유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신 토대를 마련하고 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먹고 살잖아. 그런 인물이 100명만 더 있었으면 우리 정말 잘 살 거 아니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나 같은 이름은 1000명보다는 10,000명보다도 그 인물 한 명이 나은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렇게 또 아침에 초래했어? 비교 잘못했어. 아무튼 그럼 봐봐. 우리 여러분 충남 서산 알죠? 서산의 형대 농장 들어봤어? 들어보셨잖아. 거기 이제 서산시고 여기 이제 서해 바다잖아. 서해 바다인데 현대에서 서산 농장을 만들고 서산 앞바다 갯벌을 매립을 했어. 매립할 때는 바위하고 모래 자갈 덤프트로 실어서 여기다 막 메워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지방을 먼저 쌓는다고 여기도 뚝을 쌓아가 막 이렇게 뚝을 쌓아가는데 바닷물이 그냥 있으니까 조류가 왔다 갔다 합니까? 조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야. 하니까 이쯤 막 이 제방을 쌓아가서 한 몇 년 동안 수십만 톤의 모래와 바위와 자갈을 메워서 제방을 쌓아 나갔다니까. 수천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 남으니까 조류가 너무 심한가 봐. 서해는 조수 간만차가 심하잖아. 그러니까 메워놓으면은 덤버트로 한 트럭 메우면은 조류가 2트럭을 쓸고 가버리는 거야. 이게 물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끌고 갔죠? 진짜 세계의 어떤 공대에서도 가르치는 이런 가르친 적이 없죠. 유조선 끌고 가죠. 유조선. 큰 유조선 끌고 가시가 그분이 여기다가 끌고 가가지고 유조선을 딱 앞에 세워놓고 밑에 구멍 내버리잖아. 물이 들어가니까 유조선이 가라앉았잖아. 이렇게 물막이를 해버린 거야. 어떤 공대에서 이런 공법이 있었어. 정말 이건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쉬운 것 같지만 그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번뜩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기업가가 될 수 있었나 봐.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해서 물막이하고 여기 메워서 여기에 현대 서산 농장이 만들어진 거야. 해가지고 여기서 목장 만들어서 소 키워서 소떼 몰고 방북하고 하셨잖아. 이벤트 하시고. 기억나죠? 그죠? 네. 그럼 봐봐. 그때 서산 그 앞바다를 현대그룹에서 매립을 했잖아.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토지 형질 변경. 그럼 민간기업에서 바다를 마음대로 매립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것은 서산시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민간기업이 하는 행위를 공적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현대그룹에서 마음대로 가서 매워버렸습니까? 개발이 허가 받은 겁니까? 그렇죠. 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이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 매립 허가가 아니고요. 공유수면 매립은 법에서는 뭐로 보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보고. 그것을 서산시청으로부터 개발이 허가받아서 현대 서산 농장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책 속에서 글자만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가 쉽잖아. 형질 변경이 참 가까이 있구나.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공유수면 매립이 형질 변경에서 잘 잊어버립니까? 잘 안 잊어버립니까? 잘 안 잊어버리잖아. 혼자서 10번을 외우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 스토리가 가장 좋은 거야. 이야기가 있어라.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옛날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 적었나?
우리가 따로 공부하고 외웠나? 그거 아니잖아. 그래도 지금 기억하잖아. 수십 년이 지나도. 스토리가 있는 강의, 스토리가 있는 학습,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아, 맞잖아요. 이게 형질 변경이야. 또,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라든지, 정조희 회장님, 훌륭한 기업가, 좋은 기업가, 네. 또, 이성것도 우리의 축복인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재주가 좋잖아. 성형수술 할 때 그 기술이, 스킬이 세계적이래. 알고 있죠? 성형기술이 세계적이니까, 진짜 강남 쪽의 성형외과는 거의 진짜 우리나라 내국인도 많지만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서 그렇게 많이 온대, 성형하러. 알고 있잖아, 그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컨셉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 있어, 없어? 대구 광주시는 바다가 없잖아. 대구에 큰 공장, 자동차 공장도 없다? 바다 없으면 배 만드는 조선소도 없다? 대구 정말 힘들어요, 경기가. 이게 도시를 막 다녀보면. 물가도 제일 싸고요. 대구에 2,000원짜리 국수도 있다. 진짜 맛있거든. 그래요. 경기 그렇게 안 좋고 힘들다는 얘기야. 그럼 봐. 그런 내륙 도시에는 그냥 우리나라 엄마들 대학 보낸 거, 의과대학 보내는 거 아이들 의과대학 보내는 거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보내만 주면은 그죠? 해보지 다 팔아서도 해주려고 하잖아. 그게 부모잖아. 그러니까 애들 의과대학 보낸 거 좋아하니까 의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 그냥. 의대 많이 인가해줘가지고. 우리나라 기술 좋으니까 의사 엄마들 만들고 싶으니까 의사 아들 의사 하고 싶다 하면 다 시켜줘버리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성형외과도 잘하고 다른 의료기술 탁월하니까 거기다가 세계적인 병원 많이 대구에 지어가지고. 그죠? 미국에는 맹장 수술비도 400, 500 든다며. 그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의료 서비스를 제일 잘하는 나라. 되면은, 성형하러 오면은, 찢고, 깊고, 눕혀 놓으면은, 아니, 병원에 검사해야 되니까, 아기 전에 며칠. 또 수술하고, 또 회복해야 되니까 며칠. 그죠? 다 찢고 해놔가지고 바로 나갈 수는 없잖아. 그죠? 대충 모자 쓰고 갈지도 마스크 쓰고 갈지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또 누워있어야 되지, 이번 경우. 그죠? 혼자 옵니까? 신랑 데리고 옵니까? 신랑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끝나고 나면 관광하고 가고. 괜찮을 것 같다. 세계적인 의료산업의 메카가 되는 도시를 발전. 괜찮잖아, 것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런 것들이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성형 기술이 대단하니까, 아니, 강 대표가 막 튀어나왔어. 그들을 둬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 되죠. 뭐죠? 절토. 아니, 여기에 그죠? 코가 너무 낮아. 그럼 낮으면은 덮어서 메워줘야 되죠? 성토. 웃으니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 보톡스 맞아서 이렇게 팽팽하게 피해주잖아. 정지. 화장을 두껍게 해버려서 포장. 등의 방법으로 얼굴 모양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토지형질 변경이잖아. 맞잖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얼굴 겉모양을 완전히 바꾸면은 그게 토지형질 변경인 거야. 그러니까 땅을 성형하는 게 뭐죠? 형질 변경. 진짜예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코도 높이고요. 코도 높이고 눈도 찢어서 튀어야 되고 주름도 펴야 되고 지금 대대적으로 강대뼈도 좀 깎아내고 대대적으로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견적이 2,500 나와. 근데 이 개발행위를 남편의 허가도 없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는 신랑 운동을 받아야 됩니까?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성형하려면 남편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땅도 성형하려면 이게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했거나 군 다니는 군계획으로 계획된 것이라면 개발이 허가가 필요 없지만 토지 소유와 임의를 할 때는 그냥 해야 됩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잊어버리겠죠. 그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렇게 방법으로 겉모양을 완전히 바꾸면 형질 변경이고 이것은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토석의 채취 봅니다. 토석의 채취. 토석 채취는 뭐죠?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겁니다. 흙이나 자갈, 바위, 모래 등을 채취하는 것은 토석 채취고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으면 개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낙동강에다가 덤프들을 채워서 골재 채취할 수 있죠. 모래장을 채취할 수 있잖아. 그냥 못해요. 우리 가끔 보면은 골재를 채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골재 채취허가 받았다 그러지. 그 골재 채취허가 법에서는 뭐죠? 토석의 채취에 해당되는 거. 헐기나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야. 이게 토석 채취야. 그럼 제목만 이것을 들지 아니잖아. 시험을 제목 가지고 안 내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은 토토토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외웠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자, 서산 앞바다를 서산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산시청의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믿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넓게 깊게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분, 책 속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다 외웠지만 가면은 답은 못 찾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기는 다 외웠는데, 선생이 억울한 거 다 외웠는데, 책 간 거 다 했는데 시험 치료가 안 되거든. 엄청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얘기죠. 깊어야 된다. 실무하고 연관시켜서 공부해라는 얘기죠. 올해는요, 2015년도는 제가 어렵게 나올 겁니다. 쉽게 나올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잘요.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 그것은 뚜껑 열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내년에는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올해 합격자가 약 9,000명 돼요. 9,000명. 조금 안 돼요, 9,000명. 9,000명 가까이 돼요, 올해 합격자가. 올해 최종 합격자가 9,000명이라니까. 9,000명인데 1차 합격자가 얼마 나왔죠? 지금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1차를 붙이죠, 요즘에는요. 1차를. 1차 합격자가 14,000, 한 15,000 되잖아. 14,500 되잖아. 그러면 동차 합격자, 1차, 2차가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2,000에서 3,000명이 돼요. 해마다요. 3,000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봐봐. 1차만 붙어가지고 내년 2차만 봐야 될 사람이 14,000명인데, 그 중에서 9,000명만 올해 합격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선이 유지되면은 몇 명은 떨어져야 됩니까? 5,000명은 떨어져야 되죠? 근데 동차 합격자가 평균적으로 3,000명 나온다니까? 그럼 여기서 또 3,000을 빼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 떨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1차 합격하신 분이 내년에 떨어질 확률은 50%입니다. 그럼 결국 인원수는 뭐로 조정해야 됩니까? 1차로 조정합니까? 2차로 조정해야 됩니까? 그럼 내년에 2차로 조정하죠. 그럼 내년에는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2차 교수님들은 내년에는 정말 2차가 최악이 될 것 같아, 역대. 그 인수 조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1차만 하시는 분이 지금 1차 붙었다고 집에서 미소 짓고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지금 국민중에서 협회가 그 회원이 많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교통위원회의 국회의원들, 위원들, 폐락할 정도의 힘이 있다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가 세다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조만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할 정도 돼요, 지금 힘이. 그럼 그분들이 시험을 시켜서 자꾸 그죠? 공인중개사 많이 배출하러 갑니까? 적정한 인원 배출로 계속 압력합니까? 계속 압력했잖아. 그래서 자꾸 인원이 합격자가 2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5,000명 수준 유지하다가 몇 명 이하로 내려와 버린 겁니까? 10,000명 이하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제. 아마 이 이하로 계속 관리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 준비하면 문제는 없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이죠. 토지 분할은 이거야, 봐봐. 이거 한 필지였어, 한 필지. 한 필지인데 두 필지, 네 필지. 이렇게 필지를 분할하는 것도 토지 소유자가 이비를 못해.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토지 분할은 개발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지가 몇 월? 1월 이상 물건을 적지, 쌓아놓은 행위. 자, 이것 6가지 개발 행위를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그 개발 행위가 공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개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적 방법으로 그 6가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관할 시청과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개발 행위 허가 제도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월, 12월 강의가 아니면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넓게 이야기를 해드릴 기회는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봐요. 1월 되면은 지금은 이 부분을 30분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사례를 이야기해 준다면은 나중에 1월달 강의하면은 한 15분 만에 3월달에는 이 부분은 5분 만에 지나가요. 더 넓게 다루어야 될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12월 기초과정이 참 중요해요. 이 사례들 들은 것들이 많은 계기를 오래 남아있어요, 여운들이.
그것이 좋은 밑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이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 군청에서는 허가하기 위해서, 시청과 군청에서 허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할 거 아니야. 그때 허가 신청도 제출도 며칠 내에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발행 허가가 이루어지는지, 또 개발행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제력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등은 개발행 허가 절차에서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네. 칠판 치우지 말고 계속 연결해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